자, 나머지 시간에는요. 다시 박원순 시장에 여러분 가볼게요. 김민훈 교수가 화요일 날인가 그 페이스북에 썼던 글인데 되게 명문이시더라고. 이거를요 좀 부담스럽겠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길긴 한데 이렇게 합시다. 그 워낙에 긴 거라서 여기 우리 볼메 임지님이 24페이지 3번 줄쳐놓은 데부터 거기만 한번 읽어봐요. 첫째, 성추행 고충으로 인한 부서 이동 요청에 대한 주장과 제시한 증거물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와 모순이었습니다. 제시한 내용으로만 보자면 부서 이동 요청이 성추행 고충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선호부서 이동 요청인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귀하로서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대목일 것입니다. 예. 둘째, 지속적인 음란 문자의 실체에 대한 것입니다. 이 실체 없이 성추행 고충을 이유로 한 부서 이동 요청은 상사에 대한 근거 없는 모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으실 테니 당연히 증거 제시가 있었으리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실체를 우리는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이는 이 모든 사태를 한순간에 정리할 수 있는 증거라고 봅니다. 공개 제시에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셋째, 귀하의 성추행 고충 호소에 대한 서울시장 비서실의 구조적 묵살과 은폐에 대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와 관련한 공식 매뉴얼이 존재하고 있고 그에 따른 처리 방식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습니다. 법정 대리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런 공식 절차와 구조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지금 공개 질의를 해서 그 박원순 시장 비서라고 하는 사람한테 했던 내용이고요. 여기 지금 이 김민훈 교수가 다른 정황 관련 증언과 물증이 나왔다면서 세 가지를 예를 들어요. 그거 한번 읽어봐요. 첫째, 업무 인수 관련 문서에 대한 것입니다. 내용은 귀하가 박원순 시장에 대한 자랑과 격찬을 담은 글이었습니다. 공식 문서에 성추행 의혹을 기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문서가 공식 문서라고 이해했는데 개인이 작성한 사적 문건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성추행 피해 당사자가 썼다는 것으로서는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이라 혼란이 정리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피해자 다움에 대한 강요는 결코 아닙니다. 4년간의 지속적인 성추행 피해를 겪었다면 그런 내용의 인수인계 문건은 후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 걱정이 되지는 않았을까 싶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적인 차원의 인수인계서라니까 성추행 피해 주장과는 배치되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셈이라고 보이니까요. 성추행 가해자에 대해 그렇게 칭찬 일색으로 쓰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다면 이 문건은 무슨 성격인지 잘 판단이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는 그거 저번에 업무 인수인계 관련 문건에 보면은 시장님 비서로서의 자부심 뭐 이런 문건들이 공식적인 문건이 아니라 사적으로 써서 후임한테 줬다는 그것이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 둘째, 시장실 구조에 대한 증언입니다. 저도 그곳에 여러 번 다녀왔기에 알지만 박원순 시장의 투명 행정 철학이 있는 데다가 시장실 구조는 옆에서도 위에서도 그대로 보입니다. 이게 난 놀라웠어요. 위에서도 보인다요. 위에서도 시장실이 보인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런 구조에서 법률 대리인이 주장했던 대로의 은밀한 성추행 행위가 가능할 수 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가능할까요? 지금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김재련이든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 다음. 셋째, 최근 유튜브 열린공감TV에서 공개한 영상에 대한 것입니다. 이 영상은 지난 2019년 3월 26일 시장실에서 박원순 시장 생일파티 장면이 기록된 장면입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 영상이 어떤 장면들을 보여주었는지 당사자로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본 분들은 우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귀하의 유쾌하고 친밀감 있는 성격에 방점을 찍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평소 귀하와 박원순 시장 사이에 스스럼 없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4년간 지속적인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당사자로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인지는 의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방송에 나갔던 내용과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핵심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지금 김재린 변호사 측에서는 앵무새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2차 가해. 뭐 피해자 다움을 강요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줬던 모습은 사실 박원순 시장을 좋아한다거나 존경한다거나 따랐다거나 하는 모습인데 갑자기 이게 돌변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상황들은 그런 모습들의 증거들이 있는데 이 사건이 나면서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4년 동안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돌아가신 지 몇 달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재련이든 누구든 나와서 실제로 이러이러한 식의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주장만 날 게 아니라 그 어느 하나라도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이게 어느 정도 합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비서가 박원순 시장을 사실상 호감으로 갖고 있었던 정경이든 그게 그 뭐든 간에 갖고 있었던 증거는 넘치는데 성추행 당했다는 증거는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또 2차 가해라고 말하는 이 구조를 김민훈 교수님께서 용기 있게 사실 글을 써주신 거거든요. 김민훈 교수님 보고 계시면 1번. 자주 보세요. 그건 제가 알죠. 이게 피해자다움에 대한 강요, 이거 여성단체에서 진짜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얼핏 들으면 그런 느낌이 들죠. 아니, 모든 피해자들이 똑같은 반응을 하는 건 아니니까. 성추행 피해자다 하더라도 정말 성추행 당하고 아무런 행위도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도 있고, 성추행이라든 성폭행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너는 성추행 피해를 당했으니까 너는 우울하고 슬픈 모습만 보여야 되고 쾌활한 모습은 보여서 안 되고 가해자와 친밀한 모습은 보여서 안 된다. 이걸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사람의 우리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제3자의 입장에서 주장을 하는 거고 최소한 박원순 시장님을 성추행 가해자로 만드는 데 있어서 합리적 설명을 하기 위한 장애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야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가해자라고 했을 때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는 거지. 너가 피해를 당했으니까 피해자 같은 행동을 했어야만 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평가의 대상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박원순 시장님이 정말로 그런 가해자일까라는 부분에서 의문을 제시하는 거지. 당신이 진짜를 말하는지 가짜를 말하는지 당신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이런 거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평가의 대상이 완전히 다른데 그거를 마치 박원순 시장님이 무고하다는 점에 대해서 야 이러이러한 의문이 있지 않냐라는 우리의 의문을 자기네들이 갖고 와서 왜 피해자다움을 강요해? 라고 써먹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불합리하고 극단적으로 말해서 멍청한 소리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합리적으로 들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를 구별을 못해. 가만 보면 안 하는 거겠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싶은 거겠죠? 그 여자들은 암묵적인 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남성이 그 뭐 성적으로 조금 치근대는 사람이라거나 스킨십을 하는 사람이라거나 하면은 그냥 모르는 여자애들한테도 다 얘기해줘요. 저 사람 조심해야 돼. 뭐 술자리나 이런 데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자리를 바꿔주거나 해요. 너 자리 바꿔. 그 자리에 앉지 마 하면서 그런 식의 암묵적 연대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면 안 되니까. 근데 그 인수인계서나 이런 걸 보면은 전혀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인수인계서 그리고 엊그저께 나왔던 거는 그 4월달 그 성폭행 사건이 있기 전까지 4월달까지는 그 성폭행 사건은 박원순 시장이 주인공 아니고 SNS의 프로필 사진이 박원순 시장님이었다. 4년 동안이나 성추행을 당해온 사람인데 그 사람의 프로필 사진을 자기가 써. 이해 안 되고요. 표적. 네. 말하자면 이게 적극적 행위들이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거 아니잖아. 내가 예를 든 게 그거잖아요. 새날 패널들 몇십 명 돼도 푸른 나무 얼굴 갖고 SNS 쓰는 사람 없거든요. 아, 쓰겠습니다. 겁나게 좋아 모를까. 알겠습니다. 저 내가 바라는 게 아니야. 박원순 시장 그걸 바라겠습니까? 옛날에 그 보통 상황이었다면 그만큼 자발적 행위로서 케이크를 써는데 어떻게 비서가 일개 비서가 시장님 어깨에 손을 얹어요. 그냥 같이 이렇게 어떨 때는 민망할 때 있잖아. 서로 관계가 아무 관계도 아니면 손만 닿아도 서로 이렇게 민망할 때 있잖아요. 말하자면 내가 이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동네 커피숍에서 이렇게 커피 하나 아이스 커피 시켜가지고 나가는데 주는 아르바 여학생하고 손이 닿을 때 되게 민망해서 내려놓으라고 해요. 그럼 내가 가져가는데 직접 줄 때 이렇게 닿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이게 행위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지 않습니까? 그 능동적인 거를 지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엄청 좋아하고 엄청 따라하고 존경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성추행범으로 둔갑했어. 그럼 증거를 당연히 내놔야지. 그렇죠. 증거라는 거는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남자로서 일상에서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남자의 입장과 그 피해 여성 입장과 보면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님이나 그런 거 하면 그럴 분이 아니시란 것은 알아요. 그리고 그 김혜련 변호사가 하는 것들과 나는 이 2차 피해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나와서 본인이 말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있는 모임이나 특별 모임에서 나온 내용만 맞는 거고 이런 자료들 평소에 했던 언행들을 진짜 믿기지 어려운 거죠. 아까 말해요. 맞아요. 우리 그 볼메인진 말한 대로 남자들끼리도 저 사람이 밑에 부하 직원이면 손버릇 안 좋고 술버릇 안 좋고 하면 다 소문이 나요. 우리가 요즘에는 옛날부터 다 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하고 다 안다고. 그리고 예, 여기서 여러분들이 잠깐 망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박원순 시장님 핸드폰 비밀번호 알았던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엄청 친한 사람이죠. 어마어마하게 가까운 사람인 거잖아요. 그 가까운 상황에서 사실 김지은 씨랑 약간 비슷한 거죠. 권력자의 최측근이었던 사람이에요. 가장 주위에 어마어마한 힘을 지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지속적으로 성추행이 당했다는데 주장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당연히 우리는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만큼 박원순 시장을 죽게 한 것이 나쁜 의도를 갖고 있다면 범죄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민훈 교수 같은 분들이 사회적 지식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것만큼 대중들이 이제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게 웃기더라고. 한겨레나 경향 보면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2차 가해에 앵무새처럼 떠들어요. 사건에 대한 어떤 상황이 그게 미투든 미투 할아버지든 간에 뭔가 의구심이 있으면 의구심 제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그 비서가 해왔다는 행적들은 너무나 이상한 거잖아.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저는 요즘은 무슨 생각 드냐면 지구 평평론자들 보고 있는 기분이야. 지구가 평평하다고 아직도 믿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지구가 이분들은 어떤 증거를 들이대거나 어떤 합리적인 반박 증거를 내놔도 결코 믿잖아요. 아니야, 달리 나올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저럴 수도 있어. 정말 말 그대로 1000만분의 1의 확률, 1000만분의 1의 확률을 갖다 붙여가지고 사실을 만들어버려. 이 놀라운 재능을 가진 지구 평평론자들 같아. 뭐 정말 극히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 그거를 갖다 짜집게 하고 증거를 대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있어 증거. 차라리 성경에 있다고 그러지. 정말로 이렇게 대화를 하기에는 좀 몹시 부적절한 상대와 내가 대화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나는 사실은 여기에는 이게 공론화가 되려면 민주당 일부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서울시장 선거도 걸려 있잖아요. 박원순 시장은 성추행범이었다는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2차 가해 뭐 막말 논란 이런 게 들어서 다 조용히 입 닥치고 있는 것은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차 가해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사건의 진실 자체가 아예 안 나왔는데 어떤 분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공작해서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방송을 아무리 외쳐봐야 사회적 공론화가 안 됩니다. 오히려 국회의원들 책임 있는 분들이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 라면서 뭔가 객관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해줄 수 있다면 저는 오히려 이 사건을 잘 모르는 사람들, 일상적으로 박원순 시장은 성추행해서 죽었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쇼크일 거예요. 왜? 우리 같은 방송 안 보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이야기잖아요. YTN이나 연합뉴스TV나 KBS, MBC, SBS도 전혀 말 안 해주는 이야기잖아요. 공론화가 안 되고 있다고요.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이야기야. 박원순 시장 사건은 뭔가 진짜 이상하다.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 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게 원래는 사망하고 난 다음에 끝내는 거고 저쪽의 의도가 계속 전 이렇게 나오는 걸 모르겠어요. 일단은 박원순 시장님은 안 계시고요. 모든 사건은 덮어지게 끝난 거 되는데 계속적으로 뭘 위해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선거에 민주당은 서울시장은 그런 성추행 보니까 다음에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그렇죠. 그걸 계속 하는 것밖에 안 보이고 이 2차 그 피해하신 분도 거기에 또 프레임에 이분도 이용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과연 이분한테 뭐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서로 상처만 남겨 있는 거지 다. 자, 알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건은 계속해서 우리 이것저것 다룰 겁니다. 이게 공론화될 때까지. 박원순 시장이 억울하다 이야기 아니에요. 뭔가 상황이 이상하다예요. 갈수록 심정은 굳어지고 있어요. 그 비서는 박원순 시장을 따랐거나 추종했거나 적용했던 걸로 추정되는 행동들은 굉장히 많은데 박원순 시장이 이 비서한테 했다는 성추행의 증거는 한 건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억울한 죽음인 거잖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박원순 시장은 돌아가실 때 그 비서에 대한 언급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죽는 사람이 정말로 자기 잘못을 뉘우쳐 죽었다면, 돌아가셨다면 당연히 사과하고 돌아가시죠. 유서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만큼 박원순 시장이 억울한 사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의미에서 계속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수사를 해서 박원순 시장님 억울함도 풀고 저희 억울한 장모님하고 사모님도 철저한 수사도 누명을 벗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박원순 시장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댓글창에 어떤 분 오셔가지고 계속 어그로 끄시는데 피해자 꽃배 만든다고. 저런 분들은 지금 그 댓글창 관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런 분 좀 내보내세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방송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들어서 어그로만 끄는 거잖아. 우리 말을 못 알아먹나?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했다는 증거는 없고 그 비서가 박원순 시장을 좋아하거나 존경했다는 증거는 많아. 지구 편평론자. 모자란 새끼들 진짜. 못 알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중학생일 수도 있어요. 아니, 중학생 이야기해봐야 여러분들. 지금 김정은 위원장 사과권도 그렇게 어그로 끌었잖아요.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어쩌자는 거야 지금.